자,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시죠? 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102. 102. 남자들은 102 보충대가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잘 몰라. 남성분들은 102 보충대라고 있습니다. 102. 100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공부할 내용 갑시다. 오늘은 경제로. 경제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 일어나고 경기 변동. 그럼 수요 공급에서 배워야 될 내용 이제 볼까요? 오늘 수요 공급을 배울 건데, 수요 공급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수요 배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워요? 공급 배우겠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습니다.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이고, 그 다음에 균형은 변동하죠?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 뭐 100% 시험에 내잖아요? 그럼 균형의 변동은 몇 가지 모습 배웠습니까? 5가지.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탄가 비거, 그 다음에 비탄력 조수로 가격 변화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나와요? 탄력성. 이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워야 될 네 개의 꼭지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 배울 건데, 수요 공급 가봅시다. 책 페이지 수는 22쪽입니다. 22쪽에서 수요 얘기 나왔네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같이 공부할까요?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자,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구입한 그러면 X.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그럼 사전적 개념은 구입하고자 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구입한 그러면 X.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유량 개념. 반대는 저량 개념.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 자, 수요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도 있어야 한다.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불 능력은 구매력,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반드시 유효 수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5입니까? X입니까? 5.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불 능력,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매력을 구성하는 거. 자, 봐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살 의사는 있다. 그런데 10억이 없다. 그러면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지불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 그래요? 가처분 소득은 수요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 즉 재산이야, 재산. 그러면 재산이 한정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그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3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저는 구매력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저의 가처분 소득이 재산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0억짜리 사야 돼. 그러면 이 구매력은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3억밖에 없다. 그럼 구매력을 구성한 것은 수요자의 재산이 한정된다.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이 한정된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이게 아니고 은행에서 나에게 7억을 대출해 준다면 그럼 나는 구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구성하는 것은 수요자의 재산이 한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럼 뭐까지? 타인 자본까지, 대출금까지. 그래서 은행 대출금까지. 은행의 대출금. 대출금까지가 구매력을 구성한다. 자, 정리.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맞죠? 반드시 들어가도 옳은 말이요. 그럼 유효수가 되기 위해서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불 능력, 즉 구매력, 지불 능력, 구매력을 구성하는 것은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된다. OX, X. 수요자의 재산과 뭐까지? 은행 대출금까지가 지불 능력, 즉 구매력을 구성한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O. 수요는 지불 능력은, 수요에서 지불 능력, 유효수에서 지불 능력은 반드시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이 한정된다. OX, X.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수요량이 나왔고, 공급량이 나왔습니다. 수요량, 공급량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구입한 수량, 그러면 X.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과를 한 달 동안 10개 아니라 10,000개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최대로 10개를 사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급량은 공급자가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최대 수량이라는 거. 판매한 그러면 X. 수요량, 공급량 전부 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구입한, 판매한 그러면 X가 된다는 거. 자, 수요자 가격은 한 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요량, 공급량,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까지는 잘 나오는데 수요자 가격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수요자 가격, 다른 말로 수요 가격.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내가 수박을 사면서 마음속에 2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것을 수요자 가격.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입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다.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소리예요. 사전적 개념. 근데 나는 수박을 사면서 최대로 2만 원까지 주고 싶다. 수요자 가격은 최대 금액, 최고 가격이 생겨야 합니다. 그럼 공급자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 하나 팔면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들은 늘 원가에 판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공급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가 말하는 공급자 가격은 이건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 최소 금액. 자, 여기 봐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비교합시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최대란 말이 들어간다. 최대. 수요자 가격도 최대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근데 공급자 가격만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이 공급자 가격이 최소의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 수요량, 공급량, 최대 개념. 수요자 가격도 최대지만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량, 저량 비교하는 거. 자, 유량과 저량 비교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 형태로. 유량과 저량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개념 물어봐. 유량과 저량의 개념.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이렇게. 저량은 영어로 스톡. 그 다음에 유량은 플로우. 이렇게. 플로우는 우리말로 하면 흐름, 한자말로 하면 수지. 그러니까 흐름과 수지가 나오면, 요 수지, 흐름이 나오면 유량이라는 소리예요. 요 개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구분해봐라. 구분이 여기입니다, 이거. 유량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저량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는가. 구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작년에도 구분 냈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서너 번? 아니, 서너 번이 아니라 15번? 그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 구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개념은 2번인가 밖에 안 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구분을 내는 거예요. 구분. 자,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등이니까. 여기도 등이요. 다 등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어떻게 다 기억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다 기억할 수 없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하고 그다음에 뭐요? 수지. 수입과 지출 중에서 수지니까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4번처럼 사례를 만들어서 낸다. 자, 그러면 신규에 해당되는 거, 신규주택 공급. 작년에도 이거 출제했죠. 그 다음에 생산에 해당되는 거, 아파트 생산량, 국민 총생산, 뭐 국내 총생산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는 주택 거래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변동은 가격 변동, 인구 변동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수지. 수지는 수입과 지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수입을 생각해봐요. 저의 수입을 생각해볼까요? 저의 월급여, 저의 임금, 저의 연봉. 제가 임대주택 사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 수입. 제가 토지 빌려주고 돈 받고 있습니다. 지대 수입. 은행에다 예금했던 은행에서 이자를 한 달에 2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 자, 그다음에 내가 이 부동산 임대형을 하고 있다. 그럼 1년 동안 순용업소득 3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에 해당되는 거. 가능총소득 5천만 원. 유효총소득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득으로 끝나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개념입니다. 수입에 해당되니까 단기 순이익. 어떤 회사에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의 단기 순이익. 부동산 투자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유량. 자, 수입의 반대가 지출, 이자 비용. 소비라고 하는 뒤에 지출이 생략돼 있거든요. 가계의 소비 지출 그러거든. 그 다음에 투자 뒤에 지출이 생략돼 있어. 기업의 투자 지출.
자, 수입과 지출, 이게 유량이다. 두 개 묶으면 수지, 흐름, 현금 수지, 현금 흐름. 굳이 영어로 말하면 캐시 플로우. 이렇게. 왜 웃으세요? 왜? 발음이 이상합니까? 그렇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뭐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량에 해당되는 거 다 끝났습니다. 유량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가치하고 인구가 잘 나오죠. 인구가 잘 많이 나오고. 유량이 모아지면 저량이 되는 거예요. 중고, 재고. 기존은 그렇게 중요성 있는 게 아니라 중고, 재고. 중고, 재고를 이렇게 내죠. 어떻게? 중고주택 공급,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 이런 식으로. 주택 재고량이 주택 수야. 지금 인천의 주택 수는 몇 개입니까? 그게 주택 재고량이에요. 기존 중고 재고,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격, 뭐 국부가 국가의 재산이죠. 세대수, 주택수, 통화량 이런 것들이 뭐예요? 된다? 저량. 이거 대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요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저량에 해당되는 거. 유량만 정확히 알면 저량은 알 필요 없죠. 왜? 유량 아니면 다 저량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최소한 인구, 그다음에 가치, 그다음에 의외로 자산 잘 나옵니다. 자산 나오면 부채, 자본도 덩달아 나온다는 거. 자,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온대요? 자본. 두 개 더 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차산. 좋아요. 부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한대요? 부채 비율. 그럼 부채질 하고 계시구만. 부채 비율 이렇게. 최소한 이거 알아야 되죠. 이렇게 세 개는 유량, 저량. 몇 번 더 하면 여러분하고 끝날까요? 이건 몇 번 더 하면 빨리 여러분과 끝나고 싶어. 다시는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싫어. 이 자리에서는. 중개업소에서 만나고 싶지 이 자리에서 만나기 싫습니다. 네. 앞으로 한 10여 번, 한 열 몇 번 만나면 여러분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정도가 저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정도는.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 이제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구분해 봤습니다. 세 번째가 사례. 사례는 딱 지문 한 번 나왔어요. 22조, 요약된 22조, 왼쪽 사이드 마지막에 있는 기출 중에 하나 나와요. 그게 우리 유량과 저량의 사례 유일하게 나온 거야. 유일하게. 자, 그러니까 사례는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유량과 저량은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구분. 자, 그럼 굳이 사례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사례를 보면 거기 22페이지 기출지문 나온 거 볼까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이 중 3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중 10%가 빈집이래요. 공가래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잖아요. 저량. 현재 이렇게 쓰니까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있다고.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은 지금 공급된 거. 지금. 그럼 얼마? 1,500만 채. 자, 수요량은 이 중에 10%가 빈집이죠? 10% 맞죠? 아니구나. 100만 채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요. 미안합니다. 100만 채. 100만 채가 공가랍니다. 공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이렇게. 이게 이제 사례로서 유량이 나온 거야. 이건 저량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유량의 사례도 있다고, 유량의 사례는 이렇게요. 지난 1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래요. 주택이 신규로 공급됐다고 그래요. 신규 주택 공급이 10만 호 공급됐다. 이 중 100%, 10%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주면서 이제 유량, 저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두 번째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잖아요. 유량이라고 두 군데서 보여주잖아요. 신규, 유량, 지난 1년간. 그럼 일정 기간이죠? 유량이죠. 그럼 이 경우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나오죠? 유량의 공급량.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1년 동안 공급된 거 얼마? 10만 호. 10만 호. 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이 중에서 10%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죠? 그러면 얼마? 9만 원. 자,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정도. 한번 딱 이거 한번 지문 딱 한번 단독 문제가 지문 한 번이고. 그러니까 사례는 중요성이 없고 유량과 재량이 나오면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 법칙 제가 설명할 거리가 아니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임대료와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 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 그게 공급 법칙.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뭐 수요 곡선을 그려보라. 뭐 이런 말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성이 없죠. 뭐 시장 수요와 개별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수요, 여러분의 수요, 저의 수요가 개별 수요야. 우리가 전부 다 합치면 시장 수요가.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야. 변화가 커지니까. 그러면 완만하다고. 뭐 이 정도가 좀 중요성이 약간 중요성이 있고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수요 곡선은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 곡선은 그냥 우하향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자, 우리 수요에서 이제 3번까지 했고 이제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자, 책으로 오면 그러면 23쪽이 나왔네.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봐야 되네.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이거는 책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학집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강의 노트에서 아주 진하게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 변화 요인, 네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누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 요 이름이.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하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인구가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대체재 가격이 변했다. 보완재 가격이 변했다. 이자를 변했다. 뭐 조세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것은 뭐라 한다? 수요 변화를 한다. 공급도 똑같죠. 공급도.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아파트 공급량 변화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다만 여기 수요량 결정 요인과 공급량 결정 요인은 논리는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지죠. 인구하고 소득은 수요량 결정 요인이지 공급량 결정 요인은 아닌 거야. 그럼 이걸 공급량 결정 요인으로 간다면 인구, 소득 빠지고 이런 게 들어와요. 생산 요소 가격,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논리가 똑같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공급량 변합니까? 예. 이름은 공급량의 변화. 생산 요소 가격 변했습니다. 그러면 공급량 변하는데 그것은 공급 변화.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의 변화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은 공급 변화가 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 변화다. 공급 변화다. 이제는 좀 편해졌죠? 5, 6월달까지 여러분들은 이거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질풍노도였어. 복잡했어. 됐다 안 됐다. 이제는 되잖아요. 반복하니까. 지금도 안 된 사람이 있어. 안 된 사람이. 그럼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면 틀려버려요. 다 한 것 같지만 틀려버린다고. 이제 자, 갑시다 이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개념은 다 알잖아요. 여기다 아파트라고 쓸게요. 여기다 아파트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죠. 얘를 아파트만 들은 거지. 그럼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고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 단독주택 수요 변화, 사가 수요량의 변화, 사가 수요 변화. 그냥 제가 아파트 예를 든 건데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1차 학기 가신 분이 제법 많이 했죠? 1차 학기 가신 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도 학기 가셨으니까 1차를. 그래도 학기 가셨으니까 이거 알면 내일 다음 주부터 학원 나오지 마. 그래도 이거 알잖아. 그런데 이거 몰라도 합격했잖아. 1차를. 기적이지 기적. 그래서 기적이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수업을 잘못한 것 같아. 아파트 수요랑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그분은 실제로 수요랑 변화하고 수요 변화는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합격이야, 합격. 개론은 합격이지. 민법만 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개념 의의는 다 알잖아요. 아파트 수요랑 변화,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다른 요인이 뭘까? 인구 소득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 변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은 변했다.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 그럼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 똑같다 이 소리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 2배의 요인 변화. 여기 있네. 인구, 소득, 이자율 등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이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럼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죠. 인구 변화도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예, 수요량 변화하죠. 무조건 수요량은 변하게 돼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수요량의 변화, 해당 대하를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몇 가지? 변화는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대신에 임대를 써도 상관없죠. 이게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수요 변화 원인은 무수히 많죠. 수요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점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 상의 이동.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가격, 수요량. 선생님 즐겁나? 즐겁습니다. 10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재수 없어. 제대로. 예? 여러분 빨리 끝나는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300일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지. 그렇지? 내일 오늘 자고 나면 10월 달에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진짜 재수 없어. 그렇지? 자, 여기 A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B점으로 갔대 이거.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양의 변화. B점에서 A점으로 왔습니다. 수요 양의 변화. 자, 가격 1,000원. 가격 2,000원. A점이 있었던 게 1,000원인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점으로 갔습니다. 수요 양의 변화. 자, 수요 곡선이 D1으로 갔습니다. 수요 곡선이 D2로 갔습니다. D1으로 가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수요 변화. D2로 갔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수요 변화. 자, D1으로 가면 우측 이동했죠? 수요 증가. D2로 가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죠? 수요 감소. 자, 우측 이동 다른 말로 오른쪽 이동. 또 다른 말로 상향으로 이동. 좌측 이동, 왼쪽 이동. 자, 하향으로 이동. 이렇게. 근데 이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나오면 이제 끝부분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요 변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주면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D0에서 D1으로 가는 것은 그래요. 수요곡선이 D0에서 D1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수요곡선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은 수요곡선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찾아봐라. 이 말이 되는 거고, 수요곡선이 D0에서 D2가 됐다. 얘는 수요 뭡니까? 감소. 수요 감소는 수요곡선 좌측 이동. 수요 증가인 찾으세요. 수요 감소인 찾으세요. 수요 증가인 수요곡선 우측 이동이에요. 수요 감소는 수요곡선 좌측인 찾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눠서 이렇게. 자,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갑니까?
아니면 수용선 자체가 움직인다. 수용선 자체가 움직인다.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A점, B점을 한 게 아니라 수용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걸 우리는 수요 변화라고 부른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고 했다. 연습.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OX, O.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구선 상해 점유이동이다. OX, O.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OX.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OX. 오. 뭐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이름이 수요 변화가 되는 거지. 맞잖아.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어.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란 말이야. 이름이.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수요량은 변화하겠죠. 근데 이름을 수요량은 변화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량을 변화시키겠죠. 근데 이름을 한다? 수요 변화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참 질문했던 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예상은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OX? 오. 근데 이름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다, 있어요. 수요 변화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선 상해 점유이동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아파트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 변화니까. 수요 변화니까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수요 변화이다. 아파트 입장에서. 맞죠? 다시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다. OX? 오. 오잖아요. 오. 이렇게. 눈빛 안 좋아지네요. 갑자기. 아까 유량과 저량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안 좋아지네. 그거 가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자, 갑시다, 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OX? O. 오잖아요.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 변화이다. OX? O.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선 상해 점유이동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변화고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3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선 우측 이동시킨다. OX. X. 자신 없다. X. 아파트 가격 상승했잖아. 그럼 여기잖아, 여기. 여기니까 수요선 상해 점유이동이죠.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선 우측 이동이 X면 좌측 이동합니까? 그것도 X. 우측 이동도 X. 좌측 이동도 X. 자,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뭐가 있다?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무엇이 바뀌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바뀌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 곡선 상해 점유이동이다.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공급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요인데 공급으로 오면 얘는 빠진다. 그럼 뭐가 들어간다?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논리는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수요와 공급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생산 요소 가격, 택지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은 수요 요인이 아니잖아요. 뭐요? 공급 요인이고 인구나 소득은 수요 요인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유지시킨다.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자, 공급 곡선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이거는 무엇이 바뀐 겁니까? 가격, 공급, 양의 변화. S0가 S1이 됐다. 공급선이 우측이다.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다. 우측 이동. 자, 그다음에 공급선이 좌측 이동했다. 이렇게. S0가 S2가 됐다. 좌측 이동했다.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에요. 감소면 좌측 이동이고. 이렇게. 자,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양의 변화다. O.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 양의 변화다. O.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공급 변화이다. OX, O.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OX, X, X.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이 표가 수요 자리에 공급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수요 자리에 공급 집어넣으면. 자, 이제 우리 수요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을 했고,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했고. 그럼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해랍니까? 네가 해라요? 응.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몰라. 멘붕이야. 100일밖에 안 남았어. 나는 비진이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이죠. 수요 공급 이론은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거야? 아파트 수요 공급 뭐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기 위해서 이거 배우는 거야.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 변화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요인이 중요한 거야.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면 수요 증가율 중에서 대표적인 인구 증가야. 그 인구 증가율이 발생하면 그러면 수요 증가율이 발생했다 하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수는 우측 이동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 그럼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수요에서 다섯 번째, 이제 1년번호는 다섯 번째고, 중요도는 1번 타자가. 이거야, 이거. 수요 변화 요인. 아무것도 안 써놨네. 아무것도. 선생님이 안 써놨는데, 너무 중요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수요선 우측 이동 요인, 수요선 우상향 이동 요인, 가격 상승이 똑같은 말. 수요 감소 요인, 수요선 좌측 이동 요인, 좌하향 요인,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요인. 그럼 여기 엄청나게 많거든. 첫 번째 인구 증가, 핵가족화, 가구 분리, 그다음에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 선호도, 그다음에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그다음에 이자율,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정부의 규제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근데 네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사고 나머지 우리의 관심사고 나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선호도가 증가했다.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다. 수요 증가. 수요수는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자율, 대출이자율 떨어졌다. 수요 증가. 대부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 돈을 많이 불려준다는 소리잖아요. 총부채 상환비율 상향 조정됐다.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가 보조금 준다. 그럼 전부 다 수요 증가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됐다. 우리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졌다. 전부 다 수요 증가잖아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옆에 생태공원이 입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증가.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목 아프고 여러분 귀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굳이 써보면 여기다 써보면 소득. 두 번째 대체재 보완재 가격. 그럼 두 번째가 대체재 가격이라면 세 번째가 보완재 가격. 네 번째가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기대심. 요 네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득을 보겠습니다. 소득. 그럼 넘어가기 전에 소득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소득이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중립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되고 소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생각나야 되고 그러면 끝이야. 소득은. 자, 갑시다. 자,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변화했다. 그러면 소득이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소득이 변화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를 구별할 수 있는가? 중립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중립제는 이겁니다. 중립제는 나의 소득이 증가하든 나의 소득이 감소하든 수요량이 불변인 제한. 이걸 출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출제했다고 하면 출제자 미친 거예요. 이게 중립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제는 제가 중요성이 없다고 그냥 가버리니까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중립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소득이 감소하든 나의 수요량이 변화가 없는 거. 그게 중립제인 거지. 중립제는 치우침이 없는 거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게 중립제. 그게 뭔데? 된장, 간장, 고추장이라고. 내 소득이 10배 증가한다고 해서 간장을 10배 더 마신다. 그거 죽어란 소리지. 그지? 그런 것을 중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소리야. 이게 중립제. 중요성이 없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수요가 증가했으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도 하는지, 그게 정상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 제는 무슨 제다?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는 정상제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열등제고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가고 있다. 무슨 제? 열등제.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더라. 이거 무슨 제? 열등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열등제다. 자, 됐어, 이제. 내 시험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했다. 그럼 이 제하가 무슨 제냐고 물어봐요.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자, 됐어요. 자, 2번,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량이 8 감소했다.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3번은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제? 열등제. 자, 질문. 여기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 이 숫자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숫자하고 상관없이 정상, 열등제 결정되는 거예요. 숫자하고 상관없이. 여기 숫자에 5% 들어가든 7% 들어가든 0.1%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정상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숫자 보지 않고 정상, 열등제 구별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소득이 12 증가할 때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이게 나오면 두 가지 물어보는 거야. 재화의 종류. 정상제냐 열등제냐 재화의 종류. 그 다음에 뭐 물어본대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 침묵은 금이다. 그 다음에요.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서 퍼센트, 10%, 5%, 퍼센트가 나오면 그것은 탄력성이에요. 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는 정상제라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 10하고 8을 줬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정상계 열등제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끝나기 싫으면 여기다 또 하나 주는 거야. 수소탄은 몇인데요?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 공급 이론에서 퍼센트가 나오면 뭐라고요? 탄력성이라고. 그럼 이제 10하고 8 이거 이용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수소탄은 좀 이따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수소탄의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소탄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나누는 거, 퍼센트.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야. 그럼 이 경우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볼까요?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플러스 10%, 수요량은 8%가 증가했다. 플러스 8%. 그럼 몇입니까? 0.8. 그럼 이제 이 지문이 나오면 두 가지.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입니다. 소득 탄력성 몇인데요? 0.8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자, 2번 갑시다. 2번에 수소탄 갑시다. 가격이 10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 아니, 소득이 10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 수요량은 8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게 나오면 플러스 값이죠? 역시 0.8. 여기도 0.8. 3번 수소탄. 소득이 10이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10%. 수요량은 8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8. 여기 이제 마이너스 0.8.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지문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소득 탄력성까지 이제 같이 물어본다. 그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봐봐요.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양수는 앞에가 마이너스 안 붙었으면 양수야. 여기 안 붙었으면 양수라고. 여기 안 붙어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값을 갖는다. OX, O.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값. 그럼 열등제는 음수값.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소득 끝났어요. 소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요 변화 요인에서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보완재가 하락했다. 그러면 해당계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야, 이걸 외우는 거야.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가 하락이, 대체 가격 상승, 보완재가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 우선은 우측 이동시킨다. 아파트 가격 상승시킨다. 그게 결론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결론부터 대체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아파트 수요 우선은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도 상승.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대체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과 아파트가 상승한다. 시험은 이렇게 낸다 했잖아요. 반대로. 다음 주 아파트 해당자는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을 그래요.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한두 가지 아니야. 무수히 많다고. 그 중에 뭐가 있다? 대체 가격 상승이 있다. 그 중에 보완재기 하락이 있다. 다음 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체 가격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다음 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물어봤어요. 무수히 많죠? 아파트 수요 증가인 인구 증가, 핵가족화, 이자율 하락, 대부비율 상향 조정, 정상질 소득 증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대체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우측 동인, 아파트 상승 요인 중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이제 대체 가격 상승과 보완적 하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체 가격 상승과 보완적 하락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완적 하락이 힘들면 대체 가격 상승만. 대체재 가격 상승이 해당될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 보완재는 그 반대라는 거. 자, 대체가 올라갔습니다. 해당될 아파트로 갑시다.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연립주택이지.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해요. 대신에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하고 우측 이동 올라가는 거.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될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층을 우측 이동시킨다. OX? O.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 OX? O.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주는 거지. 지금 대체제가 나왔을 때는 재화가 두 개 나온 거야. 연립주택과 아파트. 그럼 연립주택을 A라고 봐요. A. 또 A제라는 거죠. A제.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를 B제라고 합시다. B제. B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 두 제는 무슨 제다? 대체제 관계입니다. 대체제. 그러니까 소득은 좀 간단해요. 소득은 간단한데 이 대체제 보완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 재화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본 거야. 그럼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가지고도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했다. 두 자는 대체제. 대체제. A, B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할 때 A제 가격이 올라가면 B제 수요량은 증가한다. OX? O.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면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면 먼저 벌써 A, B가 나왔잖아. 재화가 두 개. 그럼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거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그럼 두 자는 무슨 제다? 대체제 관계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사는 거지.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죠. 네. 보완제 갈까요?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가 하락했는데 보완제가 하락부터 해볼게요.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은 보완제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저는 매번 여러분하고 할 때 소주하고 삼겹살 했죠? 여기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하고 삼겹살이 보완관계 있어요. 그럼 소주 입장에서 삼겹살이 보완지죠? 그럼 삼겹살 가격이 떨어져. 그럼 삼겹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삼겹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소주 수요량도 뭐요? 증가. 그럼 소주하고 삼겹살이 보완제 관계했다. 소주 입장에서 삼겹살 가격이 올라갔다? 아니, 삼겹살이 떨어졌다? 보완액이 떨어졌다. 그럼 해당자의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수요량은 증가.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주 수요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삼겹살 소주 빼버리면 그러면 소주 입장에서 삼겹살이 보완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해당자의 수요량은 증가. 수요 증가.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주 수요량이 증가, 소주 수요 증가, 수요수는 우측이동, 소주 가격 상승. 그럼 소주 가격 상승.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재 수요량 증가. 보완재의 하락, 해당재 수요량 증가. 결국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하락이 해당재 수요량 증가시킨 거라. 이 두 개를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보자고요. 요 밑에 건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요 위에 건 할 필요 없으냐. 반대로 엮으면 되니까 나오면, A제와 B제가 나왔습니다.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갔다면 두 자는 대체제다. OX. O.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두 자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 OX. O. 그러잖아요? 네? 자,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가 하락이 해당제 수요 증가, 수요수 우측을 시킨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보완제가 힘들면 하지 마. 하지 말고 대체제 가격만 하는 거야.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제 수요 증가, 수요수는 우측이동, 해당제 가격 상승. 그럼 보완제로 물어보면 대체하고 반대. 대체하고 반대 이렇게. 자, 2번 갑시다. 2번 A제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B제 수량이 5% 감소했다. 재화가 2개 남았네. 그럼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겠죠? 근데 한 자의 가격과 다른 자의 수량이 반대로 가고 있다. 무슨 제? 보완제. 이제 여기는 대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제 보완제 따질 때 여기 숫자는 안 봤잖아요. 방향만 봤죠? 그럼 숫자 봐야 되겠다. 이거 숫자. 숫자를 봐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탄력성. 그럼 A, B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건 교차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오고 퍼센트가 나오면 무슨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실제로 탄력성 가서 교차 탄력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수요 변화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설명을 장황히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기억할 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올라갔다? 그럼 해당계 수요 증가다. 그럼 시험 문제도 보완제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보완제가 올라갔다. 그럼 해당계 수요는 감소.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것만 머리에 있으면 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책에 저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약간 달라지는 거야. 책 23쪽 하단부로 가봐요. 책 23쪽 하단부로 가면 확인이라고 나와. 확인. 찾으셨습니까? 이제 그것 좀 공부할 건데 이제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이게. 자, 1번. 1번. 자, 대체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상식도 이런 상식이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하면. 대체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제야 수요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근데 잘 보세요.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요 앞에 대체제는 똑같아. 뒤에 가격이냐 수요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해당자의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입니다. 감소. 여기 해당자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해당자 A제, 이걸 이제 A제, B제라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해 안 되신 분은 대체제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대체제. 그냥 연립하고 빌라가 대체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이해가 안 되면 대체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거라고. 대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대체제는 봐요. 이게
사이다하고 콜라가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대체제야. 그럼 봐요. 사이다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여기 사이다 수요가. 콜라 입장에서 사이다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그럼 사이다 많이 마신다는 소리죠. 그럼 콜라도 많이 마십니까? 콜라 수요는 감소하지. 그러면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해당제 수요는 감소하는 거라. 여기 다른가? 이렇게 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했다. 두 자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대체제. 자, 이번에는 이렇게. A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B제 수요는 감소하고 있더라.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보완제를 한번 해볼까요? 3번.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제야 수요가 증가다 감소다? 감소. 맞죠? 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네? 4번.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피자하고 콜라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죠. 그럼 피자 수요가 증가하면 콜라 수요는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죠. 그럼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제 수요도 뭐한다? 증가요. 증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여기처럼 해볼게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감소. B제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얘는 두 자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보완제. 자, 이제 이번에는 요 밑에다가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 써볼게요. A제 수요가 증가했대요. 피자 수요가 증가한 거야. 자, B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대요. 그 두 자는 무슨 제입니까? 보완제. 그러니까 대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 봐봐요. A제 선택했습니다. B제 수요는 감소해야겠지. 보완제는 두 개를 같이 소비하든지 소비하지 않든지 그래야지. 자, 피자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당연히 콜라 수요도 증가하는 거지. 선생님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수요는 하지 마. 수요는 하지 말고 가격만 해. 그냥 헷갈리면 이것만 해. 그냥 이거. 그 다음 배웠던 것만 하자고. 헷갈리면. 그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기와 수요 증가 이것만 하라고 그냥. 요 헷갈리니까 여기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헷갈리면 하지 말고 요것만. 자, 두 개 다 되신 분은 좋고 안 되면 위에 것만 하시라고. 위에 것만. 자, 됐어 이제.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이 따진다는 거. 그다음에 숫자를 써먹으면 여기처럼 숫자를 써먹으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자, 이제 수요 변화에서 이제 마지막은 어렵잖아요. 마지막이 수요자들의 생각이야, 생각. 수요자의 가격에 대한 예상, 기대심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자의 가격에 대한 예상, 기대심리,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의 가격 하락 예상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 수요자가 가격 하락 예상한다,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 그게 머릿속에 뭔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로 공부할 필요 없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되니까 이걸 봐요. 내가 수요자다. 아파트 수요자다. 산 겁니까? 아직 안 산 겁니까? 안 사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돼. 아파트, 두 달 후에 아파트가 올라갈 거 예상돼. 올라갈 때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아파트 가격이 두 달 후에 20% 올라간다 생각해봐. 너도 나도 지금 산다 한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반대로 수요자가 가격 하락 예상한다.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수요자인데 가격 하락을 예상한대. 두 달 후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지금 안 산다 같이.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 감소하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한다. 가격 상승.
수요자가 가격 하락 하상한다. 하락 예상한다. 가격은 하락. 됐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요가 끝난 겁니다. 수요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공급 남아있죠. 공급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할게. 자, 공급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여기서 되셨습니까? 예.